안녕하세요, 오독입니다. 네, 주말간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영상을 올릴 때, 주식 시장이 곧 상승을 원한다. 그 옵션 포지션도 다 상방을 보고 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래서 계속 이제 한 발 더 남았다. 뭐 매수를 하겠다. 떨어지면 계속 매수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마무리가 된 게 여기서 그 떨어졌다고 하면 제가 18,000 이 부근에서 애매하게 사지 않고 이 아래에서 한 번 더 산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전체 뭐 엔비나 테슬라나 속세를. 근데 여기 찍지 않고 올라서 여기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에 주말간 멤버십 영상에서는 전체를 다 훑어 드렸는데, 어떻게 이제 다 타겟 프라이스 말씀드렸잖아요. 손익비가 다 괜찮은 자리다. 애플 특히 215 여기서도 많이 올랐고 지금은 190 이제 로스커 기준으로 들어가더라도 손익비가 괜찮다 말씀드리고, 마소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전체 공개 영상에서는 이제 엔비디아랑 테슬라, 뭐 비트코인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멤버십에서는 다 알려드렸어요. 타겟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발란티어까지 다 알려드렸는데, 이거를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제 샀어야 되는데 이 사기 전에 주말간 그 호재가 트리거가 터져 버렸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표를 했던 금액이 19,500이죠. 나스닥 여기서 부딪힐 거다. 근데 지금 위켄드 나스닥에서 이미 이만큼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4%까지 갔다 이만큼 떨어졌는데, 대략 이렇게 되면은 조금 그래도 지금 반도체가 이제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갭상이니까. 그래도 이 부분이 4% 올랐으면 여기서의 4%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 채운 거예요. 이미 다 채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자리가 일단은 좀 적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먹고 싶어도 나중 돼서 진짜로 이 직진이 나온다. 이제 반도체 관세가 없다라는 게 나오면 이걸 뚫겠죠. 그 지진 나와서 저는 2만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상부터는 이제 좀 리스크가 크다. 왜냐면 2만부터는 4월 3일 상호 관세가 시작했을 때 전체 상호 관세가 10%만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떴었죠. 여기서 이렇게 잠깐 떴었잖아요. 그 당시에 잠깐 떴을 때도 이렇게 떴었잖아요. 그 10% 때문에. 그래서 이 이상은 일단은 가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이제 좀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도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거 앞서서 한번 전체적인 지금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소식이 있었냐? 정확히 말하면 어제 토요일 밤이죠. 밤에 이제 미국 세관에서 면제 품목이 나왔는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인데 조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원래 상호 관세에 반도체랑 뭐 스마트폰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건데 적용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어떻게 되겠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중국까지도, 그러니까 상호 관세기 때문에 중국까지도 이거를 제외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컨펌을 한 겁니다. 이게 가장 커요. 중국이 가장 컸잖아요. 그리고 그 중국에 가장 많이 얽혀있는 스마트폰이 어느 기업이죠? 애플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관세가 면제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애플의 주가가 엄청 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떨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호재가 나왔고, 반도체 제조 장비에도 반도체도 지금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의 들어가는 반도체도 면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증시가 엄청 오르기 시작했어요. 위켄드 나스닥이 다 보여드릴 건데, 아까 보여드렸죠. 네, 그래서 많이 올랐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부분은 월요일날 결정을 하겠다고 다시 얘기가 나왔고, 어느 부분이요. 그래서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되고, 확실한 건 스마트폰은 호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일단 계속 오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댄 아이브스라고 전문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상황은 이제 미국 빅테크가 공급망이 전부 아시아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빅테크를 미국은 죽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가 계속 유지가 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제가 없었더라면 미국 기숙 산업은 10년 뒤로 후퇴했을 거고, AI 혁명 속도는 현저히 느려졌을 것입니다. AI 기업의 선두에 나서야 되는 미국 기업이 이게 후퇴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세는 어느 정도 면제가 될 거라는 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면제에 실리콘밸리의 기술 및 비즈니스 리더들이 백악관에 강력한 이제 항의를 보낸 거죠. 근데 초반에는 이게 안 먹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팀 쿡이나 CEO들이 엄청 얘기를 했는데도 이 반대를 당한 거죠. 하지만 최근에 국채 사건, 뭐 이런 큰 사건들을 겪으면서 백악관 내에서도 이 현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말은 즉 공화당 선거에서 질 수 있었다라는 이 위기감 때문에 지금 바꿨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중국이 이제 시진핑이 여유로웠던 이유는 시진핑은 선거라는 게 없죠. 독재니까. 그래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시진핑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이 시간을 끈 것 같고 이번엔 시진핑이 1승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도 절대 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계속 이렇게 중시가 우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또 트럼프가 또 보다가 또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진핑 이기려고 또 누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포모를 느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직 리스크는 중국과의 협상이 여전히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남아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018년에도 1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1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때는 중국이 꼬리를 내렸죠. 근데 중국이 빨리 꼬리를 안 내린다고 하면은 협상이 몇 개월 걸릴 수도 있다. 아직 리스크가 많이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관세가 추가 정보에 대해서 월요일날 발표된다. 이거에 의해서 반도체 주가가 오르는 거, 이제 주가가 더 직진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좀 꺾이느냐 해서 횡보하다가 다시 이제 또 상승 조금씩 또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겠죠. 근데 확실한 건 애플은 오를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 부분들은 이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이 이 4월 10일 행정명령 사인 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이게 내용이 안 나온 것 같고 아마 내부자 정보들이 있었겠죠.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지 이 목금 때 이 세 개의 종목이 잘 버티고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내부자 정보 유출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좋게 봐야 되는 거, 이 재무장관 베센트가 지금 이제 좀 힘을 얻은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정권 내에서 여기 나바로랑 루트닝이 좀 나갈이 되고 베센트가 됐는데, 장점은 베센트는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엄청 크게 지금 있었던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락을 만들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에서 제가 볼 때 4, 5% 하루에 움직이는 거 아직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빅스가 트럼프 정권에서는 20 아래로 내려가는 게 한동안 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20 아래로 가면은 좀 정리를 하자, 주가를. 그리고 한 40 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은. 네, 원래는 우리가 15를 기준으로 두잖아요. 이걸 한 20 정도로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듭니다. 지금 37인데 그리고 푸덜이 한 28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 이쯤 오면은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다시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네, 이렇게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겠고 다시 차트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네, 다시 나스닥 차트로 보자면 지금 이미 이제 월요일날 장이 시작하면은 한 3%대에서 한 이쯤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잡아야 될 때는 이 라인에서 잡기엔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도체 때문에 불확실성, 반도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좀 꺾일 거예요. 그러면 저는 19,000에서 19,100 사이 이쯤에서 한번 매수를 잡고, 이제 선물 기준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각자 개별주가 어떻게 될지는, 그 값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때 이 라인에 왔을 때 각자 개별주들, 원하시는 개별주도 가격을 보시고 제가 말하는 기준과 부합한다고 했을 때 하면은 하는 게 낫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1차 매수를 들어간다. 왜냐면 조금 반도체에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 하면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갭으로 떴잖아요. 그래서 이 갭을 메꿀 수가 있어요. 본장 때 무슨 사건만 터진다고 하면은. 그래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 18,700 부근에 800 부근에서 2차 매수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추세 라인 여기를 이제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걸 이탈할 확률은 이제 낮다고 봐요. 이미 여기서 다 매집이 들어가고 올라갈 준비를 어느 정도 했다. 시장이 상승을 어느 정도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9,500, 600 이 부근은 간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얘기가 나온다. 그 중국과의 협상이 좀 안 좋게 나온다. 하면은 최근에 이제 반등은 여기가 거의 끝일 지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여기서 내린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스물스물 올라갈 건데 이 반등이 여기까지밖에 못 갈 걸 확률이 높아진다. 만약에 더 큰 호재가 없다 그러면. 하지만 좀 더 유연한 호재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찍거나 하면 여기서 올라서 이걸 뚫고 2만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2만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호관세 시작 부분이죠. 그래서 호재로 이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하고 개별주들도 한 2만까지 가면은 다 어느 정도 맥시멈 딱 그 경계선에 부딪혀요. 딱 그 가격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는 이 부분 입절을 하고 좀 기다리는 게 낫다. 그래서 더 오버돼서 더 갈 수도 있죠. 더 기술 반등이 더 클 수도 있는데 트럼프 정책상 이 정도 올라갔을 때 이제 그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하면은 또 뭔가 터트려 가지고 또 떨어뜨릴 확률이 높습니다. 단 한마디로 한 4~5%또 빠집니다. 이거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빅스를 계속 확인하자.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 소식에 의해서 우리가 2만까지 갈지 19,565 이 부분까지밖에 못 갈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모아가는 단계는 적어도 19,000에서 19,100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이 위에서는 이게 지지받고 올라가는 부분에서 요거 먹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 말고는 확실하게 그 반도체 호재가 확실하게 뜨는 거 아닌 이상은 좀 기다렸다가 눌렸을 때 조금씩 매집을 하자. 이게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빅스 같은 걸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빅스가 이제 27 부근에 풋월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월요일날 되면 빅스가 팍 떨어질 거예요. 한 20 여기까지 떨어질 겁니다. 한 30분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네, 이제 확실한 더 그 직진 효과가 나오면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매수해야 단계는 앞으로도 한 적어도 한 40 근처 3, 40 근처에서는 일단 조금씩 매수를 하자. 40에서 50 더 올라가면은 이제 조금씩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이제 그 트럼프 정권에서. 그래서 이 빅스 20에서 한 45 정도까지 20도 아니다 한 25 네, 이 정도에서 한동안은 계속 이 4, 5월은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안정권인 우리가 항상 안정권으로 생각했던 이 15 라인이죠. 이 라인으로 20에서 15잖아요. 원래 안정권. 트럼프 정권에서 여기 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20에서 30 아니면 25에서 40 네, 이 라인에 한동안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변동성에서 매매를 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들은 다 이제 월요일부터도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지 국채 금리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양이 계속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달러 지수도 좀 올라가야 됩니다. 네, 달러 지수도 좀 올라가는지 100 위로 올라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 네, 그거 같이 보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TSMC 자 보시면 자, 애플도 유난히 중국이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날 제가 그러니까 애플이 175 부근일 때 그냥 뜨면은 190 200까지 그냥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날 호재로 떴고 눌렸을 때도 힘이 살아 있었죠. 그러면 이 4월 10일부터 어느 정도 이게 유출이 된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이제 마소나 구글은 이제 원래 면제를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렇고 엔비디아도 이날 찍고 오른 다음에 저기서 여기서 그 변동성 내재 변동성이 거의 없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다다음 주 상방 옵션이 엄청 많다. 엔비디아가 그래서 120까지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선 반영된 것 같고 브로드컴도 이 150에서 이 180, 170, 180까지 그다음 최대 190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올라가고 그 지지받고 어제 더 올랐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유출이 됐다. TSMC도 똑같이 유출이 됐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지금 속스를 다시 보시면 이제 속스 자체가 170을 지켜줬죠. 165 라인을 그러니까 지켜주면서 제가 이제 160 라인쯤에 한번 잡으려고 그 떨어지면 18,000 라인에서 잡아놨는데 거기까지 안 오고 이제 170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그냥 바로 한 185까지는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전할 곳이 195거든요. 이 190 라인이 걸쳐져 있는데 이 라인을 또 뚫고 한 195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갈라 그러면은 반도체 관세가 말하는 관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야 된다. 뭐 안 좋으면 한 20%로 얘기할 것 같고, 한 15%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얼추 한 12.5 이 라인까지밖에 못 갈 것 같고, 좀 좋게 얘기하면 14.5까지도 갈 것 같다. 이 부분이 아마 180 부분, 아까 185 부분이 한 이 정도고 195 부분이 한 이 정도일 겁니다. 네, 그래서 속슬로는 한 이렇게 타겟팅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예상을 해봤자 월요일날 그 관세 관련해서 나와야 할 것 같고, 여전히 매수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미 이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반영하고 어느 정도의 반등을 원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등이 비율로 따졌을 때 제가 한 2만 정도가 일단 맥시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00, 600 정도부터 2만까지 이 사이에 있을 때는 좀 긴장을 하시고 어느 정도 익절을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제가 이제 84,000까지 간다고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렸죠. 그래서 84,000 찍고 내려오니까 84,000 찍고 내려왔다가 이번에 그 반도체 호재 뜨고 올랐어요. 근데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84,000을 기준으로 이제 올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잡으면 된다. 84,000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먹을 수 있는 부분은 88,000입니다. 그래서 손익비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한 3, 4% 먹을 수 있는 자리에서 떨어진다고 했을 때 기준을 우리가 한 83,000으로 잡는다고 하면 이 추세선으로 잡아도 되죠. 이 추세를 다시 안으로 들어오느냐 라고 했을 때 지금 볼륨으로 이미 매집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올릴 것 같다. 이 정도만 먹으려고 이걸 매집한 것 같진 않다. 그래서 88,000까지 일단 생각을 하시고 84,000을 기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들어갔으면 좋았겠네. 네, 84,000 한 이 부분, 여기에 부분 84,300을 기준으로 들어가서 좀 러프하게 83,000까지 분할로 들어가든가 해서 여기서 안으로 들어오면 손절을 하는 거고, 계속 올라간다 싶으면 들고 가서 이 88,000 근처 88,500인데 여기까지 안 보는 게 낫겠죠. 한 88,000 아지에서 익절을 하는 모습으로 가상화폐를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